자, 그럼 이제 순서 배열 37번 오늘 이제 가봅시다. 근데 이제 순서 배열 37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새들이 감정을 서로 전파하고 전염시켜 뭐가 발생했을 때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무리에 배치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든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위협이 발생했어.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으라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새들이 배치를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첫 번째는 circular 원형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linear 선형 배치를 해. 라인이라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런 이모셔널 컨테이전이 발생을 하게 돼. 그 무리 배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무리 배치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flock arrangement, flock alignment, flock placement이야. flock은 이제 새떼란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alignment나 arrangement는 배열 배치의 뜻이고 뭐 placement 잘 알 것이고. 자, 보자. 이해를 해보자. 자, 위협이 발생했을 때 선형적 배치라고 하면 이 새는 상호작용이 제한돼.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새만 볼 수 있거든. 얘도 자기 옆에 있는 새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제한되고 시야도 제한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새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다른 새들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반응해서 그 위협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안정감이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조정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새들한테 그 불안함을 계속 전달하겠죠. 그래서 간접전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선형적 범위는 부정적인 배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 그와 반면에 이제 circular flock arrangement 원형 새 무리의 배열 배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했겠어? 위협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겠죠. 서로를 볼 수가 있어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서로의 행동을 쉽게 맞추고 그 서로의 행동에 따라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서로의 행동을 같게 하면서 하는 이러한 조정력이 리니어 플레이스먼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선형 배치보다. 따라서 얘네들은 물론 불안감도 전염되기 쉽겠죠. 왜? 서로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로 위협에 대해서 공통된 행동을 하고 있고 조정해서 맞춰간다는 것 때문에 안정감이라는 감정도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글의 내용이야.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기 쉬우냐면 이렇게 대조의 형식으로 나온 글들은 요약문 문제가 나오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이 글은 요약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40번 유형인 객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선생님 생각에는 요약문이 나오지 않을까. 뭐 주제 제목 요지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봅시다. 37번. Watch the bird in your backyard. 너의 뒷마당에 있는 새들을 봐봐. If one bird starts and flies off. 한 새가 깜짝 놀라서 fly off 멀리 날아오른다면 주변에 있는 other birds 다른 새들도 will follow 따라갈 것입니다. Not waiting around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waiting은 분사구문이고 다른 새들이 이 분사구문에 의미상이 주어져. 그래서 다른 새들도 기다리지 않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To assess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whether if인지 아닌지 그 위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그런 반응을 하면서 따라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 전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y have been infected. 그들은 현재 감정 전염이라는 것에 감염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문장의 others를 이제 대의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감정 전염이라는 게 여기 3번 문장에도 있지만 여기 7번 문장에도 감정 전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공통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매우 낮지만요. 그래서 이 공통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뭐 쓰시오 혹은 뭐 고르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핵심 화제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럼 이제 4번이 이제 뭐냐면 감정 전염에 감염되었다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4번 가보죠. 4번 문장.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장기 연구 프로젝트인데 그 연구는 that Mark did with some of his students. 그의 몇몇 학생과 함께 마크라는 사람이 했었던 프로젝트야. 그럼 did의 목적어가 프로젝트니까 목적어 없고 did의 목적어는 프로젝트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얘를 수식하는 거죠. 오는 about의 뜻, 뭐뭐에 관해서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포식자 회피 관찰의 패턴이죠. 즉 포식자라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가 어떤 회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한 거죠. 그 연구의 대상은 바로 subject는 Western Evening Grosbeaks라는 서양 콩새류를 이제 subject로 해서 피실험체로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는 지금 마크하고 학생들을 봤겠죠. 그 마크하고 학생들은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Birds in a circle 원을 그리고 있는 새들, 그 circle flock arrangement를 하고 있는 새들은 showed 보여줬다는 것이죠. more coordination 더욱더 많은 조종력을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더 많은 조종력이라는 것이 뭐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잘 맞추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야. 그래서 coordination이 collaboration이나 cooperation의 협력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 서로 자신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조직해서 그 행동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협력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서로의 행동을 똑같이 맞춰 나가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바꿔서 낼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코어디네이션 자체가 워낙 그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내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법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파란색으로 일단 체크를 해놨으니까 제일 나오기 좋은 건 요양문과 주제제목 요지 쪽일 것 같은데 어법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as나 than 뒤에 주어 동사 동사 주어가 나왔을 때 얘는 선택적인 도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보통 주어가 길 때 도치를 시키는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시험 문제 낸지 않는다 그랬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라 그랬지? 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앞에 있는 동사를 받는 무엇이다? 대동사다. 이게 거의 100%라고 그랬지 선생님 출제 포인트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대동사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then이 보이지? then. 그럼 앞에 동사가 showed가 일반 동사니까 did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Birds who were feeding in a line, linear placement로 음식을 먹고 있는 새들이 보여주는 조종력보다 훨씬 더 많은 조종력을 보여주고 있더라. 원형으로 있는 애들이. 그래서 걔네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The birds in a line, 일렬로 늘어선 새들은 who could only see their nearest neighbor,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만 볼 수 있었어요. 걔네 그러한 그 the birds in a line, the birds가 주어져. Not only were less coordinated, 조종력이 덜하단 말이야. 그랬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받을 수업이 보일 것이고, when 다음에 they are scanning이죠.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주어인 birds in a line을 받고 있죠. 그들이 관찰할 때니까 능동이란 말이야. 그들이 다른 새들을 관찰할 때니까 능동이야. 관찰 받는 게 아니야. 그 관찰되는 게 아니니까 수동을 치면 안 돼. 어법 나올 수 있어. 그들이 관찰하고 있을 때 덜 조종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옆에 있는 새들만 보고 주변의 새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고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훨씬 더 nervous, uneasy,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뭐였냐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changing, 몸 하면서 그들의 몸과 머리 위치를 바꾸면서 상당히 많이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non-verbal cue로 비언어적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Then gross bricks in a circle. 원을 그리고 있는 그 콩새들보다. 그리고 이 where는 뒤에 무슨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이고 where가 지금 이 inner circle이라는 이 원형적 배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관계부사 where가 온 거고요. 뒤는 보시면 이시 가주어고 to see가 진주어 형태를 보일 것이고 for each gross brick이라는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볼게요. 모든 다른 콩새를 각각의 콩새가 보는 것이 가능한 그런 원형 구조에서보다 훨씬 더 불안감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는 wondered,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whether if인지 아닌지 the birds in the line were more fearful, 훨씬 더 많이 선형적 위치라고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워하고는 아닌지. 그럼 왜 두려워해? They didn't know what their flockmates were doing. 그들의 옆에 있던 그 같이 있는 그 새 무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doing의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ignorance, 무지 때문에 혹시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야.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다라고 나온 건데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았겠지. 그래서 emotional contagion would have been impossible. 아마 감정적 전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p로 표현하고 있고 for individual gross bricks in a linear array. 선형배열에 있는 콩세류에게서는 이런 감정적 전염이 불가능했을 거야. 시야가 제한돼 있고 상호작용이 제한돼 있으니까 어떤 안정감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새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그 옆에 있는 새만 보고 계속 불안감이 전염이 되는 거죠. 옆에 새만 보고. Except with nearest neighbors.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proximate, 가장 근접한 그러한 이웃을 제외하고는 아마 감정 전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상호작용과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proximate, 얘가 close의 뜻이니까 가까운이라는 거, 인접한이라는 뜻, 뭐 이런 것들, adjacent 하면 뭐뭇에 인접한, next to의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죠. adjacent to 이런 거 꼭 기억해. proximate to, close to, adjacent to 뭐 이런 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시험 문제에 선택지에 나올 수가 있어. proximate to, close to, 어디 가까운, adjacent to, 어디 인접한. 알았지?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37번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